예언가, 또 그런 얘기야? 너 요즘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이 사람이 전 세계 3대 전쟁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중 2개는 언제 끝날지까지 정확히 말했어. 그럼 세 번째 전쟁은 뭐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래. 그것만이 아니야.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오는데 이번에는 불과 연기를 동반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도 했어.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42세의 브랜든 빅스는 지난 5년간 국제 정세에 관한 정확한 예언들로 주목받아온 현대 예언가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개인적인 예언보다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관한 거시적 예언에 더 집중한다. 그는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으며 이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브랜든 빅스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지정학적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년 초 그는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의 예언과 일치했다. 특히 그는 이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또한 전쟁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장기전 양상을 정확히 예측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여름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는 이 충돌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도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들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는 2023년 초에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그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과 동부 지역의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을 해왔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말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랜든 빅스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3대 전쟁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초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상세한 환상을 공개했다. 저는 환상 중에 지구 위에 3개의 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 중 2개는 점차 작아지며 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불씨들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가 본 3개의 불꽃은 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각각의 전쟁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종료 시점과 방식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이 세 전쟁이 단순히 개별적인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전쟁이 끝나는 방식과 시점이 향후 국제 정치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21세기 후반기의 세계 질서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세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평화가 될 것이며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랜든 빅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 4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저는 환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들판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일반적인 봄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종료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2월부터 양측 간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될 것이며 3월에는 국제사회의 중재하에 정식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최종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쟁 종료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국 모두 경제적, 인적 피해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전쟁 지속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평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대신 NATO 가입과 서방의 대규모 재건 지원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정 부분의 영토를 확보하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전쟁 이후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후 10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경제적 협력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재개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비둘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기 색깔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두 민족 사이의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종료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11월 초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재 노력이 시작될 것이며 특히 아랍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평화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12월 중순경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크리스마스 직전의 인질 석방과 함께 사실상의 전쟁 종료가 선언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전쟁의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마스 측도 조직의 존속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가자지구는 국제사회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영토와 주권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중동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는 중동의 다른 갈등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세 번째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이 전통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도중에 가로채지거나 변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버 전쟁의 주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환상에서 저는 큰 대륙과 작은 반도를 보았습니다. 큰 대륙에서는 거대한 용이 작은 반도를 향해 불을 뿜고 있었고 작은 반도에서는 지혜로운 거북이가 용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환상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랜든 빅스 자신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대륙은 중국을, 작은 반도는 한국을 상징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전쟁은 총알이나 폭탄 대신 정보와 데이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해킹,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여론 조작 등이 주요 전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각종 디지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전쟁의 지속성이다. 물리적 전쟁과 달리 사이버 전쟁은 명확한 승부나 종료점이 없습니다. 드문의 시간 365일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전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 전쟁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산업에서 중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며 동시에 자국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오지, 육지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증폭시키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이버 공격의 본격화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정부 기관과 기업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적인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제적 차원의 전쟁이다. 이 갈등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국이 편을 나누어 새로운 형태의 냉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한 어떤 지진과도 다른 성격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는 환상에서 일본 열도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땅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불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진도는 9.0을 넘어설 것이며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동반되어 복합적인 재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재앙이 일어날 지역이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도쿄만 일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재앙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앙의 영향은 일본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앙이 일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일본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게 될 것이며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치 지도력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곧 한국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환상에서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완전히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 은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스캔들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는 3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연합정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명의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첫 번째는 젊은 개혁가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한국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많은 외교관으로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전문가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한국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등장할 3명의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했다. 그는 이들이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3명의 지도자는 각각 내정, 외교, 경제를 담당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여 내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더욱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변화, 일본의 재앙, 그리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 약화되고 중국이 사이버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부 시스템과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이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제3의 길이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미중 양극 체제에서 벗어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일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모든 변화가 2027년에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해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년이라고 명명했다. 2027년이 되면 세계의 전쟁이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완전히 종료되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상대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세계의 전쟁이 종료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국제 정세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의 경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중국의 기자가 목숨 걸고 공개한 예언가 노인의 비밀. 러산의 예언가 잃어버린 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자.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달리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난다. 러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행정구역조차 모호한 깊은 산속의 은밀한 정착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그 마을에 한 명의 기자가 도착했다. 처음엔 평범한 풍속 취재였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젊은 기자 숭고아오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이 외진 마을을 찾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만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몰랐다. 87세의 러젠청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는 자라고 불린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바위 절벽 아래 자리한 작은 토담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곳곳에 낡은 목책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그 목책들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러젠청이 기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왔어. 기자는 당황했다.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노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러젠청이 기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아네. 단순한 풍속 취재가 아니야.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어. 2026년이라는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듯했다. 러젠청은 천천히 죽간다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 그 목책들을 만져온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평생 동안 본 모든 흐름의 마무리며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러젠청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시간의 깊이를 담은 소리였다. 나는 말이야, 오래전부터 어떤 해를 기다려왔다네. 바로 2026년. 그 해는 기운의 절정이 닿는 시점이야. 붉은 용의 마지막 숨. 러젠청의 눈동자가 갑자기 먼 곳을 응시했다. 마치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을 보고 있는 듯했다. 2026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네. 처음에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눈에선 기쁨이 번져 나오지. 오래도록 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거리에는 활기가 돈다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큰 상 위에 앉고 주변엔 사람이 몰리겠지. 허나 러젠청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고 전조야. 그가 눌러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감춰뒀던 혼란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네. 그의 손가락이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톡톡. 그 리듬은 마치 땅 밑에서 울려오는 진동 같았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땅 전체로 번져. 기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고 말도 규칙도 생각도 갈라지게 되지. 결국 이 나라는 한 몸이 아니라 갈라진 가지가 되어버릴 걸세. 그 순간 기자의 등에 한기가 돌았다. 러젠청의 말에는 가벼운 추측이 아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쪽으로 향하는 무리들. 사람들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지. 두려움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살아남으려는 마음은 방향을 선택하지. 러젠청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힘을 띠고 있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막혀 있지만 기운은 동쪽으로 쏠리고 있었어. 나는 분명히 봤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기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 동쪽이라는 건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 반도의 동쪽 끝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 사람들이 넘고 또 넘고 그렇게 기세가 모여드는 곳, 그게 바로 거기였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중엔 몰려들게 되지. 그리고 그 땅의 북쪽, 그동안 외면했던 그곳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북쪽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밀지. 그리고 그 손은 바로 남쪽에서 잡아주게 되지. 러젠청의 말에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곳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그 산속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 순간 반도가 하나로 뭉치게 되지. 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보아왔네. 붉은 배의 침몰. 기자는 이상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인 채 다음 질문을 던졌다. 노체, 중국의 변화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야기인 듯 터공을 바라보며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꺼냈다. 2025년 그 해를 기점으로 중국은 껍질을 벗는다네. 껍질은 겉을 보호하지만 그 안에서 자란 것들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네.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서 안에서 일렁이던 것을 잠재워왔지. 하지만 그 눌림은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러젠청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그 리듬이 균열의 진동인 것처럼.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손이 바뀐다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다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 빠르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춰 기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환호해.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오랜만에 숨이 트인다고 느끼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 구호를 외치고 어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되지. 러젠청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네. 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네. 북쪽 끝의 도시에서 먼저 진동이 있었고 동남쪽 해안 쪽에서는 질서가 느슨해졌지. 갈라지는 대지. 그때 기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러젠청의 말이 일반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지역은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중심을 잃더군. 그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지. 러젠청은 다시 죽간다발을 만지작거렸다. 그 목책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도 위로는 선이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 금들은 점점 벌어지고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강이 되지.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게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동안 중국은 내부 통제로 잘 버텨왔는데요. 러젠청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를 통해 움직였지.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줄처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기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줄이 사라진 나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몰라.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향 없는 바람에 떠밀리는 것과 같을 거야. 2026년의 봄, 갈라짐의 시작. 러젠청의 말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 같았다. 지방마다 방식이 달라지고 말과 법이 어긋나게 돼. 어떤 지역은 예전의 규칙을 고수하고 어떤 곳은 새 체제를 밀어붙이지. 결국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 혼란은 점점 불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기자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물었다. 노체,
그럼 언제쯤부터 그 혼란이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2026년의 봄을 보았네.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지. 그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자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이야.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점점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찾게 되지. 나는 그것이 체제의 해체, 아니 분열의 전조라고 본다네. 이 땅은 한 덩어리로 유지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어붙여온 수많은 조각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흩어지는 거지. 그의 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한 조각은 북서쪽으로, 또 한 조각은 남서쪽으로. 내가 본 것은 최소한 3, 많게는 5 조각이었다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거야. 동쪽 반도의 부상. 러젠청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만 볼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무너짐의 끝에서 한 나라가 올라서는 걸 보았다네. 그 나라는 동쪽의 끝, 바다와 마주한 반도였지. 그의 목소리에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시작된 물결은 다시 돌아 중국을 덮게 될 것이야. 이게 내가 본 것이지. 기자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러젠청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7년쯤 되면 중국의 여러 지역이 저마다의 기준을 만들게 되지. 그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정책, 행정, 언어 심지어 교육 방식까지 흩어져 버려. 그는 손을 내 방향으로 뻗었다. 동부해안은 바다를 향해 나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려 해. 북쪽은 방어를 고민하고 남쪽은 무역을 잇기 위해 다른 쪽과 손을 잡지. 러젠청의 눈빛이 멀어졌다. 그렇게 나라는 3, 4, 5 갈래로 나뉘게 된다네. 그걸 막을 힘은 사라진 뒤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 한반도로 향하는 대이동. 나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보았네. 러젠청이 계속 말했다. 처음엔 내가 살아야겠다는 눈이었지. 그러다 점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뀌더군. 그는 허공에서 지도를 그리는 듯한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하나같이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는 비교적 안정적인가? 그때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쪽, 바로 바다 건너편 반도. 그게 바로 한국이었네. 기자는 또다시 물었다. 노체, 왜 하필이면 한국입니까?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왜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한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선택한 건 그곳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야. 그저 한 가지 이유였지.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네. 누군가에겐 거긴 피난처였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지.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때로는 도보로 국경을 넘고 고갯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가는 장면을. 러젠청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수천 명이었고 곧 수십만이 되었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문은 북한 쪽이 먼저 열렸기 때문이지. 북한의 한계와 통일의 전조. 기자는 적잖이 놀랐다. 북한은 외부의 유입을 통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다. 북쪽은 그들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네. 처음엔 제재를 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하지만 인구가 몰리면서 사회구조가 뒤틀리고 의료, 식량, 주거 모두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 결국 북쪽은 도움을 요청하게 돼. 그 요청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게 되지. 러젠청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통일은 누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밀어붙인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그건 무너지는 경계 위에 서서 서로를 잡는 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손이 서로를 붙잡는 순간을 봤지. 그 손이 이어진 그 순간부터 반도는 다른 땅이 되었네. 북도 남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나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 러젠청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컸어. 그것은 곧 질서였고 미래였고 동아시아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지.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깊은 산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한 이유는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택한 거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향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가리킨 방향은 단 하나였지. 그 흐름은 점처럼 작게 시작했지. 하지만 금세 선이 되었고 그 선은 강이 되었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그리고 어느 날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드는 걸 나는 보았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러젠청의 집 안에 있던 죽간다발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통일은 누군가 외쳐서 된 것이 아니네. 막을 수 없는 물처럼 막으면 터지고 열면 흘러가는 그 물처럼 말이야. 이것이 내가 본 모든 것이야. 2025년부터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 중국의 분열, 사람들의 이동,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러젠청이 손을 들어 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지. 러젠청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였다.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그 통일된 반도는 표면적인 두 나라가 합쳐진 것이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될 거야.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조화하는 터.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네. 그는 마지막으로 죽간다발을 쓰다듬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 보아야 할 것을 모두 보았고 말해야 할 것을 모두 말했지. 이제 시간이 증명할 일만 남았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마을을 떠날 때 러젠청은 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자의 귀에 맴돈다. 기억하게. 예언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이야.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 후로 러젠청을 다시 만난 사람은 없다. 어떤 이들은 그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의 녹음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2026년이라는 해는 곧 시작된다. 러산의 야,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무슨 일 있어? 그게 방금 전 신디 제이콥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봤어. 특히 추석 연휴에 대한 내용이라서 더 놀라웠어. 신디 제이콥스. 그 유명한 미국 예언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추석 연휴, 한국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와서 기이한 일을 벌일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거야. 10월 6일 오후 5시 한국 시간, 세계적인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가 자신의 공식 라이브 방송 채널을 통해 긴급하게 한국에 대한 예언을 발표했다. 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예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특히 한국의 추석날을 특정하여 예언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방송을 시작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바로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이 예언이 자신이 받은 환상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저는 환상 중에 한국의 남쪽 지역, 매우 덥고 습한 곳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추석날부터 그의 목소리가 온 한국을 뒤흔들 것입니다라고 상세히 묘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의 등장 방식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나 종교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한국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날 신비한 인물. 신디 제이콥스는 이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다. 그녀가 본 환상에서 이 인물은 한국 남부의 특별히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외모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깊은 고뇌와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의 빛 같았습니다.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도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추석 연휴에 발생할 기이한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추석날 아침, 전통적인 차례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추석날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예언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들이라고 설명했다. 남부 지역에서 이 신비한 인물이 자신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발언은 한국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자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정치적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이 인물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과 언론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서 결국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기존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몇몇 중요한 정치인들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수-진보 구도를 넘어서는 제3의 흐름이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중에 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경제적 돌파구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10월 중순경부터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놀라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기술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발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한국 원화가 10월 말까지 다른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10월 중에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급속히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이어서 젊은이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10월 중에 북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제시하는 통일 방안이 기존의 모든 접근법과 다를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정치적 통일보다는 문화적, 정신적 통일을 먼저 추구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예언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10월 말경에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북한 최고 지도층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농업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 신비한 인물이 가진 농업 기술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이 먼저 시작되고 이것이 정치적 해빙에 물꼬를 틀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중에 중국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이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10월 중순경부터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초기에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새로운 리더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허브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한 예언을 했다. 그녀는 중국이 지역별로 분열되는 현상이 10월 중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경제적 불만이 점차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사실상의 자치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서부 지역의 상황이라고 했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외 정책에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언을 했다. 동북 삼성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에서도 10월 중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중순경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예언했다. 이 지진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일본 사회에 심리적 충격을 주어 정치적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기존의 자민당 일당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일본을 대체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선도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경제 성장 중심의 가치관에 회의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했다. 기존의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는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의 역사 인식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화해와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일어나는 변화들이 결국 하나로 수렴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이 동북아시아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농업 기술과 환경보전 기술이 중국과 일본의 관심을 끌면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혼란과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각국이 대외 팽창보다는 내부 발전과 상호 협력에 집중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지역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문화적 협력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이 세 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치적 협력에 앞서 문화적, 인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말에 이 모든 변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동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10월 30일경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한 발표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그 신비한 인물이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첫 번째 정치적 메시지는 기존의 모든 정치적 틀을 뛰어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기에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와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치 연합체가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연합체는 기존 정당들의 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이 될 것이며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의 변화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수학의 계절이라고 표현했다. 11월부터는 10월에 뿌려진 변화의 씨앗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실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안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11월부터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며 특히 농업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11월부터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급속히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구현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사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지역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번 변화의 과정에서 영적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 간의 화합과 영적 각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의 물결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을 아우르는 보편적 각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영적 통합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불교, 유교 등 한국의 다양한 종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
화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화합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각국의 전통적 영성이 현대적 가치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성 문화가 탄생할 것이며, 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석 연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는 이날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한국인들이 추석을 맞아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당부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번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는 항상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시작될 변화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번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이번 예언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추석 연휴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변화의 징조들을 세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자세일 것이다. 변화의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신디 제이콥스가 그린 아름다운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안, 전화가 안 되네?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 무슨 일이야? 그게 줄리 그린이라는 예언가 영상을 방금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줄리 그린?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 예언가 중 한 명이야. 트럼프 관련 예언들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최근에 한국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또 그런 예언 이야기야?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그동안 미국 정치와 관련된 예언들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왔거든. 트럼프 재선, 바이든 정부의 문제들, 심지어 구체적인 사건들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어. 정말? 그럼 뭐라고 했는데? 줄리 그린,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 예언가. 아이오와주 데스모인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52세의 줄리 그린이 매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줄리 그린 미니스티리스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MAGA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칭 여성 예언자로,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예언들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줄리 그린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을 거의 매일 발표하며, 이 메시지들은 종종 정치적 사건들과 국제 정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을 포함한다. 그녀의 예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는 받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줄리 그린의 사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는 유튜브, 럼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도들과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녀의 예언들은 종종 매우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들을 포함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줄리 그린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녀의 트럼프 관련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4년 대선 이전부터 그녀는 트럼프의 재선을 확신하며 구체적인 예언들을 발표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그녀는 트럼프에 대한 법적 기소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러 사건들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며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녀는 트럼프가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모든 기소가 결국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에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 정부 내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특히 FEMA, IRS 등 연방 기관들의 부패가 대량으로 폭로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녀의 예언에 더욱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연재해 관련 예언들도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 대규모 쓰나미, 화산 폭발 등을 예언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녀의 18개 도시 멸망 예언이다. 그녀는 9월 29일 이후 특정 도시들이 재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그녀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예언은 2025년 9월 초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발표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마지막 때 내가 크게 사용할 나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제4장 나라라고 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24시간 기도 전통과 새벽 기도 문화를 언급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가 되었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한국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모든 축복에는 그에 앞선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한국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11월에 일어날 대재앙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한국 상공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증언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었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한국 전체가 강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녀가 본 것은 가벼운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 불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불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이 사건이 11월 둘째 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주간 중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대재앙의 영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피해보다는 영적 각성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녀는 이 사건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 사람들도 이 하늘의 불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 체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은 11월의 하늘불 사건과 함께 한국 정치계에도 전례 없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정치적 대지진이라고 명명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현재의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변화는 스캔들이나 부패 폭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하늘의 불을 본 후 더 이상 기존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며 군 경험이 있고 해외 거주 경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개인적 야심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서만 헌신할 사람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줄리 그린은 한국에서 일어날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기적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11월의 하늘불 사건 이후 북한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북한의 지도층들도 그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현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이 남한과의 대화를 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다. 통일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봄부터 본격적인 통일 협상이 시작되고 2027년 말에는 사실상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녀는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며 통일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 경제의 초자연적 번영. 줄리 그린은 한국 경제에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하나님의 경제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례 없는 경제적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11월 사건 이후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환상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있을 것이며 이 기술로 인해 한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농업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땅의 생산성이 슈퍼내추럴하게 증가하여 적은 면적에서도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식량 자급자족을 넘어서 식량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한국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매우 강세를 보일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한국 원화를 기축통화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줄리 그린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녀는 이를 기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라고 표현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경쟁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에서 개발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존의 모든 AI 기술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이 한국에서 탄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할 새로운 기술이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을 압도할 것이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삼성이 개발할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현재의 모든 기술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음식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부터 한국식 치킨, 라면까지 모든 한국 음식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한식 레스토랑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생겨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복, 판소리, 탈춤, 서예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초자연적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들이 한국의 병원들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전 세계 의료계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은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녀는 이 해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해라고 부른다. 2027년이 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나타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2027년에 한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게 될 것이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종교적 각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2027년에 한국이 세계 경제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GDP 총액에서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며 1인당 GDP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의 초자연적 사건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 국민들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국 국민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이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줄리 그린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발전상을 고려할 때 그녀의 예언들이 평범한 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의지와 선택이다. 줄리 그린이 본 축복받은 한국의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겸손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줄리 그린의 메시지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